새벽 3시 정각,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아파트 거실의 시계가 딱 하고 초침을 옮길 때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짧고 규칙적인 3번의 벨소리, 그리고 정적. 그건 매일 같은 시각,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기이한 신호였습니다. 한지우는 잠결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휴대폰 화면만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발신자 없음.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지훈의 심장은 또 한 번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부터 시작된 전화였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처음엔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빠짐없이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걸려오는 벨소리에 이제는 공포와 의문만이 남았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누구세요? 조용한 대답 없는 공기가 수화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전화는 아무 말 없이 끊겼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누우려 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창밖의 어둠은 유난히 깊고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아직 그를 잊지 못해서 이런 전화를 듣는 걸까? 아침이 밝자 지우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동료 민경이 다가와 언니 또 잠 못 잤죠? 라고 물었어요.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눈 밑에 짙은 그림자는 그녀의 거짓말을 쉽게 드러냈죠. 퇴근 후 지우는 납골당에 들렀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하얀 국화를 놓으며 속삭였어요. 당신 혹시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그러나 차가운 유리 안의 사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새벽 3시가 되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3번, 정확히 3번이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대자 미세한 잡음 사이로 무언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맞아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순간 낮게 웃는 듯한 소리와 함께 통화는 끊겼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불안한 얼굴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근 3년간 새벽 3시에 걸려온 통화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상담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대답은 냉정했어요. 해당 시간대엔 어떤 발신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가만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어젯밤의 그 숨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죠. 지우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친구이자 전직 경찰이었던 정태수를 찾아갔어요. 그의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고 벽에는 낡은 사건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며 또 그 전화예요? 라고 묻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라고 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고 손끝은 가볍게 떨렸습니다. 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노트북을 켰습니다. 당신 아파트 주변 CCTV를 같이 봅시다. 혹시 누가 일부러 신호를 조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우는 그 말에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만든 장난이라면 이제 끝낼 수 있겠지. 그들은 함께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새벽 2시 58분 골목길이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시 정각 화면 오른쪽 끝에
어둡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포착됐어요. 남자는 가로등 불빛에 얼굴이 가려진 채 휴대폰을 귀에 댄 모습이었습니다. 전화벨이 끝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카메라 쪽을 향해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죠. 지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 사람 키랑 체형이 남편하고 똑같아요. 태수는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지만 해상도가 낮아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요. 그냥 우연히 지나간 사람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의 말에도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모니터를 응시한 채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태수는 입술을 다물고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남편이 죽은 그날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한 채 스크린 속 그 그림자만 바라봤습니다. 영상이 끝났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벨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새벽 3시, 세 번의 벨 그리고 그 남자. 그녀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수 씨, 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겠어요. 태수는 그녀의 눈빛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 둘 다 시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우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두려움보다 결심이 먼저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진짜를 확인할 때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관할서를 다시 찾은 건 3년 만이었어요. 창구 앞에서 오랜만에 마주한 담당 형사 오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사건은 이미 종결됐는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고 기록을 다시 보고 싶어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형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결의를 느꼈습니다. 서류철을 뒤적이던 그는 한 장의 보고서를 꺼내 지훈에게 내밀었어요. 남편분 차량은 전복 후 폭발로 전소됐습니다. 신원하기는 남은 시계와 반지로만 가능했어요. 지훈은 문서를 한 줄 한 줄 읽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류품 손상된 스마트폰 일대.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폰은 어디에 있나요?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마 증거물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폐기됐을 겁니다. 이미 3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지우는 허탈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그 전화가 그때 그 폰에서 걸려오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 소름이 돋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내어 하나하나 살폈어요. 시계, 반지, 회사 명함, 그리고 낡은 공책 한 권. 그녀는 조심스럽게 공책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에는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었어요. 회의 일정, 점심 메뉴, 그리고 지훈이와 영화 보기.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3시 3번. 그 단어를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도 그 전화를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남긴 약속? 지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정태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훈 씨, 그만 생각하세요. 괜히 건드리면 위험해요. 그녀는 문자를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위험하다고? 그럼 그는 뭘 알고 있는 거지? 지우는 태수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남편의 죽음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된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감춰져 있음을 느꼈어요. 밤이 되자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남긴 신호 내가 꼭 알아낼게요.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알림이 떴습니다. 새 메시지 발신자 없음. 지우는 손끝이 굳은 채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숨이 거칠게 들이쉬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벽 3시를 알리는 시계 초침이 딱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지우는 정태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문자에는 위험하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지만 그 말 속에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보기 위해 태수의 사무실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공기에는 비냄새가 가득했고 도시의 불빛은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 안에 숨어 그가 퇴근하길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새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시 50분 태수가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차에 올라탔고 서쪽 외곽도로로 방향을 틀었어요. 지우는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얼굴엔 긴장과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에 답이 있다.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차는 결국 오래된 공장지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멀리서 망원 렌즈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입모양이 분명히 지훈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정각, 그 익숙한 벨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얼어붙은 듯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발신자 없음. 태수는 아직도 통화를 하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의 전화도 울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돼. 그녀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벨소리가 멈춘 뒤 태수는 무언가를 던지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우는 차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공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쯤 묻힌 금속 조각이 눈에 띄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불에 탄 휴대폰 잔해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그것을 집어들며 숨을 죽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표면 위로 MS-321이라는 희미한 번호가 보였어요. 그건 남편의 휴대폰 IMEI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몸이 굳은 채로 잔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숨이 가빠졌어요. 태수 씨, 당신이 이걸 왜 숨긴 거죠? 눈물과 함께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켜고 녹음 기능을 눌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진실이 뭔지 알아내야 해. 그녀는 잔해를 가방에 넣고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비가 굵어지며 도로를 두드렸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터졌습니다. 지우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또다시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없음. 새벽 3시 10분. 그녀는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잡음 후 희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듣고 있어? 지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미러 속 빗물 사이로 멀리 서 있는 태수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든 순간 그의 얼굴은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비는 새벽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정태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비상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와 녹음기가 흩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눌렀습니다. 그날 밤 우린 잘못된 선택을 했어. 태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사의 돈이 사라졌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지. 그 사람 민석이가 대신 뒤집어 썼어. 지우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민석 그 이름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 그날 밤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난 받지 않았지. 녹음 속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삼시 정각, 3번 울리고 끊겼어. 그게 마지막이었지. 지훈의 손에서 녹음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태수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를 벗으며 그는 피곤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걸 들었군요. 지우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그렇게 놔둔 채 어떻게? 태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내가 대신 갔어야 했어요. 하지만 겁이 났어요. 그게 내 죄입니다. 그의 눈빛엔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킨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 전화는 뭐죠? 당신이 건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당신이 건 거예요. 그 한마디에 지훈의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자동 발신 시스템 로그라는 문서였어요. 남편의 번호가 아니라 지훈 자신의 번호로 설정된 기록이었습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걸었다고요? 3년 동안 매일 새벽 3시에?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편의 전화를 복구해달라고 부탁했었어요. 그때 데이터가 꼬여서 자동 발신이 반복되기 시작했죠. 난 그걸 알고도 막지 못했어요. 지우는 천천히 몸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그 목소리는 정말 그 사람의 건가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번지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천둥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날 부르고 있었던 거네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손에는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고 마지막 녹음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지훈 씨, 그 전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훈은 태수의 사망 소식을 경찰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책상 위엔 그녀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남아 있었어요. 지훈은 봉투를 열며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기록. 조심해서 보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밤이 되자 지우는 남편의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버려진 도로에는 여전히 검은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고 한쪽에는 녹슨 폐차가 비를 맞으며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 안에 먼지를 털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연결하자 화면이 깜빡이며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 속엔 남편 고민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딘가 불안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나 이 일을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한지훈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제발 받아줘, 제발. 그는 그렇게 말한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화면은 갑작스런 폭발음과 함께 끊겼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춘 채 영상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불빛이 반사되어 떨렸어요. 그날 당신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구나. 그녀는 천천히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두었던 자신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새벽 3시 정각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발신자 없음.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정적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듣고 있어?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수화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괜찮아. 미안해. 그 말과 함께 통화음이 끊어졌습니다. 비가 그친 도로 위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지우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엔 타는 냄새 대신 풀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그만 괜찮아요.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화면은 부드럽게 꺼졌고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번진 눈물은 이젠 슬픔보다 따뜻했어요. 지우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새벽바람이 불어와 잔잔한 벨소리처럼 스쳤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조사실을 찾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복원된 사고 블랙박스 자료와 회사 내부 문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편분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회사 비자금 유출을 은폐하려던 인물들이 고의로 차량을 조작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던 의문이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억울함은 풀릴 수 있겠네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모든 걸 밝혀냈습니다. 며칠 뒤 법정에서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우는 증인석에 서서 남편의 일기장과 USB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도망친 게 아니라 진실을 막으려던 사람들에게 희생된 겁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고 주범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날, 이상하게도 새벽 3시의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인사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낡은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화면을 스치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요. 나도 그만할게요. 순간 화면이 깜빡이며 희미한 불빛이 번졌지만 곧 완전히 꺼졌습니다. 방 안엔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했어요.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 벨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가끔 꿈속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마워, 지우나. 그 짧은 한마디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작별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도시를 떠나 남쪽의 조용한 해안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작은 집, 낡은 창문 너머로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곳에서 그녀는 다시 보험 일을 시작했고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차분한 서울 여자라 부르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새벽이 되면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젊은 부부가 찾아와 보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청서 상단에 적힌 회사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K&L 금융. 남편이 일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멈췄다가 곧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장 기간은 3년 단위로 조정 가능합니다. 말끝에서 3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마음 한쪽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정리하고 커피를 내리며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고객이 떠난 뒤 그녀는 창문을 열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수면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빛은 어쩐지 남편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방 안,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수신 기록은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끄려던 순간 작게 깜빡이는 아이콘을 발견했습니다. 배터리 표시 옆에서 통화 중 아이콘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추고 휴대폰을 귀에 대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에 아주 희미하게 파도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나 잘 지내지?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응, 이제는 괜찮아요. 그 말과 함께 통화 아이콘이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는 고요했고 하늘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그 속에 짧게 3번의 리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잔잔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 3번의 파도 소리만이 그녀의 집 앞 바다를 스쳤습니다.